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10월 20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속 5주째 상승 중입니다. 이번 주의 주식 이야기로는 최근 중국 주식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이번 주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S&P하고 다우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 0.8%, S&P 500 0.85%, 다우는 0.88% 상승하였습니다. 연간 상승률로는 나스닥 23.17%, S&P 500 22.95%, 다우는 14.72%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나스닥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0.97%밖에 안 남았고요. S&P 500하고 다우는 최고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4.03% 하락, 코스피는 8.82% 상승, 다우존스는 27.77%, 나스닥은 37.1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경제 지표로는 구매 관리자 지수 위에는 특별한 발표 없습니다. 실적 발표는 구글, 알파벳이죠. 테슬라, 아마존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분기는 전반적으로 실적을 나쁘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저번처럼 실적은 좋게 나오더라도 현재 주가가 매우 높은 상태라 매우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해석을 나쁘게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조정이 되는 거니 우리는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건강해지는 거니 그냥 지속적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투자를 시작한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적립식 계좌는 현재 13.64%, 목돈 계좌는 현재 주식 비중이 70%이고 달러 총자산으로 계산 시 19.6%의 수익 중입니다. 환율과 예수금의 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원화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까지 29.46%입니다. 목돈 계좌의 목표 매수 매도가는 변동 없습니다. 저번 8월 초에 88.03달러에 매수한 건 정말로 아마 다음 주에는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주에 매도 안 되더라도 금년 안에는 매도될 거예요. 105.64달러에 매도 예약 주문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식 이야기로는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20년 월봉인데요. 왼쪽에 제일 높은 산이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 이게 2007년 10월 8일입니다. 그때 고점을 이룬 후에 17년 동안 그 고점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두 번째 산이 만들어졌었는데요. 10년간 그 산도 못 뚫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같이 저점에 사서 올라가다 내려가기 전에 팔면 된다고요. 그러나 그건 아무도 정말 모릅니다. 따라서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만약에 지금 그 높은 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반타작도 더 되는 손실률로 허덕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따라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중국 주식 같은 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신 분들이 있으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안전한 자산,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에 물어보는 거죠. 주로 최근에는 go over라는 데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구버에서 물어본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버에다 물어봤습니다. 중국 경제는 요새 어떤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의 현황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중국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 실업률의 상승, 내수 소비의 부진 및 높은 지방 정부 부채가 이를 대표하는 문제들입니다. 하고 뭐 이런 쭉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요 도전 과제로는 구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다각적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위기, 두 번째는 지방 정부 부채, 세 번째는 소비 및 내수 부진, 네 번째는 디플레이션 압력,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나요? 사실 요새 보면 알리, 테무 등에서 무진장 물건을 싸게 팔잖아요. 사실은 전 이것만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알리, 테무 등에서 이렇게 물건 싸게 파는 게 일종의 떨이죠. 떨이. 떨이는 언제 합니까? 보통 때 장사가 망하기 전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는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도전 과제들이 생긴 이유는 이런 거의 근본 원인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이 문제인데요. 결국 시진핑이라는 독재 체제를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과거 사실 역대 마오쩌둥 이후부터 중국은 국가 주석하고 경제 정책을 분리해서 경제는 총리가 맡았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 그 경제를 담당하던 리커창을 시진핑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커창을 자르고 결국은 리창 총리, 즉 자기 사람을 총리로 앉혔죠. 그러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근본 원인은 2008년 이후에 중국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너무 일찍 덤비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전 세계에 혼자 중국만 고립으로 가는 길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근본 원인은 중국도 결국 인구 문제에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겁내서 왜 과거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한 명만 낳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소비가 문제가 되고 뭐 집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 원인을 결국은 이런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근본 원인 세 가지가 전부 다 해결하기 불가능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은 향후의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제가 100년 뒤는 모르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4, 5년 뒤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가계대출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건데요. 가처분 소득이라 하면 쓸 수 있는 돈이죠. 우리가 결국은 뭐 세금 이런 거 빼고 이제 남아있는 경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인데요. 보라색 선이 미국이고요. 붉은색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라색 선이 140% 거의 그 140%에 이르는 곳이 바로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건전해져서 지금 현재는 100% 이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보면 그 당시에는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대출을 그 가처분 소득으로 나는 게요. 그래서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지금은 미국의 옛날 고점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부채가 너무 많으니 문제라는 거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왜 왔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그 부동산이 시작이었죠. 따라서 안 그래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데는 부동산을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그 농경지 문화하고 사냥 원시 시대 때 사냥 문화로 발전을 시작을 했느냐, 농경지로 발전을 했느냐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전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중국도 바로 이 부동산이 문제라는 거를 결국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르는 내용이라서 구보한테 이 가계대출 대비 가처분 소득이 어떤 게 좋은가 하는 걸 좀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가 위험한가요? 그랬더니 구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계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개인이나 가계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가계의 재정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연소득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위험 신호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24년 10월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 1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고, 저는 사실 중국 이야기 때문에 이거 찾아봤는데 갑자기 한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망가지고 또 그러면서 부채가 과도해지면서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이는 또 다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자꾸 돌고 돌아서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때면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세계를 구한 것이 그 당시에 중국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했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무진장했습니다. 이때 이러면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마구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 부동산 재벌이 중국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GDP의 2018년이 거의 정점이었는데, 중국 GDP의 그 부동산 관련된 그 GDP 차지가 24%나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일어나서, 근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인민들이 불만에 쌓이기 시작이 됐죠. 인민들이 불만이 쌓이고, 또 부동산 급등으로 또 PIR이 높아져요. 그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죠. 그러니까 월급을 벌어도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중국이 거의 PIR이 4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중국에 현재 1억 채의 빈집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격 하락하고 주택 거래가 감소가 되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죠. 29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구매자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감소되고 있고, 또 중국 실업률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 실업률이 18.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실업률은 또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또 수요 감소로 이어지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기업들이 그 높은 부채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부동산 큰 개발업체가 부도가 났지만 158개의 큰 부동산 대기업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88개 회사가 손익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의 전문가들이 지금 아마 시진핑 밑에서
정책을 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찔끔찔끔 경기 부양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확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최근에서야 뭐 발표가 있으면서 좀 주식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아마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가 1조 달러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요. 많은 분석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경제 전체가 더욱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IMF 제안을 거부했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이 본인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인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아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따라서 일시적 상승은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의 단기적 한 3년에서 5년, 게다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아마 제재를 많이 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중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이런 이야기에 고리로 들어가는 지금 초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 자산,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20%의 수익으로 10년에 6배, 20년에 약 35배, 30년에 약 200배, 즉 1억으로 30년 뒤에 200억 만드시고 행복을 즐기세요. 예,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